어이 아줌마, 운동 열심히 하네. 몸이 아주 그냥 단단하구만. 헬스장 바벨을 내려놓는 순간 거친 숨소리를 뚫고 끈적하고 역겨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윤세아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예상대로였다. 헬스장 건물 주이자 이 동네 조폭 사장이라는 이재호. 그는 거만하게 짝다리를 짚고 서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짐승처럼 음흉했고 입게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와 마주한 세아의 표정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누구세요? 세아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내면의 경계심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녀는 이미 이 남자의 모든 움직임과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재호는 세아의 반응에 흥미롭다는 듯 껄껄 웃었다. 하하, 성격도 까칠하네. 여기 이 건물주 이재호라고. 혹시 불편한 거라도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의 말은 호의를 가장한 노골적인 위협이었다. 헬스장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이 상황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들은 이미 수없이 이 남자의 폭력성과 변태성을 목격한 증인들이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운동만 하고 갈 겁니다. 세아는 대답 대신 무관심한 태도로 물통을 집어들었다. 이재호는 세아의 태도에 자존심이 상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야, 내가 말하는 동안은 들으라고. 아줌마 나이가 어떻게 돼? 40은 넘어 보이는데 이제 와서 몸 관리해봐야 뭐 하겠어. 그의 조롱 섞인 말에 주변에 있던 몇몇 회원들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이재호는 자신의 악명을 믿고 더욱 거침없이 행동했다. 그는 비어있는 헬스장을 마치 자신의 놀이터인 양활보하며 세아의 주변을 맴돌았다. 개인적인 질문에는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아는 물통 뚜껑을 닫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재호는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했다. 이 동네에서는 아무도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봐, 아줌마.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나 이 동네 전체가 내 손바닥 아니야. 경찰도 내 얘기 들으면 고개 숙이거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헬스장 전체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헬스장 사장을 향해 소리치듯 말했다. 야, 저 아줌마 신상 좀 털어와. 이름부터 사는 곳까지. 당장 헬스장 사장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세아는 그에게서 한 발짝 물러서며 침묵했다. 그 침묵은 무서움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을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가 어떤 유형의 인간인지 파악하고 있었다.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강하지만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면 한없이 약해지는 부류. 이재호는 바로 그런 인간이었다. 세아는 그의 허세 가득한 표정 뒤에 숨겨진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다. 지금 이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당신은 선을 넘었습니다. 세아는 마침내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지만 묘하게 위압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707 특임단 교관 시절 수많은 훈련병들을 지도하며 쌓아온 그녀만의 카리스마였다. 이재호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지금까지 만나본 여자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맹수와 마주친 듯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이재호는 붉어진 얼굴로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선을 넘었다고 웃기네.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여기서 나한테 대드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그는 갑자기 세아의 뺨을 손으로 툭툭 치기 시작했다. 이런 얼굴로 덤비는 건 용감한데 그 용기가 끝까지 갈지 보자고. 그의 행동은 명백한 폭행이었다. 세아의 눈빛이 순간 살기로 가득 찼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상대방의 손길을 무시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하며 수건으로 땀을 닦았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세아는 헬스장을 나섰다. 이재호는 허탈한 표정으로
세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헬스장 직원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에 안도와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이재호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있었기에 세아에게 닥칠 불행을 예감하며 조용히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공포는 세아가 아닌 이재호 자신에게 향할 것이었다. 윤세아가 헬스장을 나선 뒤에도 이재호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이 동네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대놓고 대든 여자는 처음이었다. 그것도 겁에 질리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다. 그의 손에 뺨을 맞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세아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나 경멸이 아니었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와도 같은 숨 막히는 압도적인 기운이었다. 이재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형님, 괜찮으세요? 그때 옆에 서 있던 헬스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묻어 있었다. 이재호는 그를 향해 소리쳤다. 야, 뭐가 괜찮아. 지금 내가 쪽팔린 꼴을 당했는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던 이재호는 문득 뭔가를 깨달은 듯 헬스장 사장에게 다가갔다. 아까 내가 말한 거 그 여자 신상 당장 털어와. 이름부터 사는 곳까지. 당장.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다. 헬스장 사장은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편 헬스장을 나온 윤세아는 곧장 근처의 한 카페로 향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이재호의 행동은 이미 그녀의 예측 범위 안에 있었다. 그녀의 신상을 알아내려 할 것이고 그녀가 평범한 시민임을 확인한 후에는 보복을 가하려 할 것이 뻔했다. 그녀는 그것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재호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그의 파멸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복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타올랐다. 세아는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이재호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자 예상대로 여러 기사들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그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다. 폭행, 협박, 성추행, 조직 폭력. 그의 범죄 이력은 화려했고 그때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가볍게 넘어갔다는 사실에 세아의 미간은 더욱 찌푸려졌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들이었다. 이재호라는 사람 때문에 헬스장 다니기가 무서워요. 맨날 여자들한테 시비 걸고 추행해요. 저도 피해자예요. 신고했는데 경찰이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재호가 경찰서랑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우리 동네 상인들도 다 그 사람 눈치 봐요. 보호비 명목으로 돈 뜯어가고. 세아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이재호의 만행은 단순한 개인적인 불쾌감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그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법과 공권력마저 조롱하고 있었다. 세아는 이런 불의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에는 정의감이 끓어올랐다. 놈은 습관이야. 이젠 멈춰야 해.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준장이라는 계급장이 없어도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때 헬스장 여직원이 카페로 들어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는 아까 헬스장에서 이재호에게 시달리던 그 직원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저기, 아까 헬스장에서 직원이 말을 꺼내자 세아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직원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조용히 속삭였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재호 씨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경찰서에도 아는 사람들이 있고 이 동네 상인들 대부분이 그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그리고는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하지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더욱 강한 결의가 느껴졌다. 직원은 그녀의 눈빛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신뢰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세아는 그녀가 남긴 말들을 곰곰이 생각했다. 이재호의 범죄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거대한 부패의 사슬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한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러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세아는 휴대폰을 꺼내 단축 번호 하나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낮고 단호해졌다. 상민아, 나야. 전화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휴가 중인데 왜 전화를, 무슨 일이야? 전화의 상대는 세아의 707 특임단 동기이자 현재는 헌병대 수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오상민이었다. 좀 알아봐야 할 게 있어. 이재호라는 인물에 대해서. 세아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다. 오상민의 목소리가 점점 심각해졌다. 누나,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휴가 중에 굳이 그런 일에 휘말릴 필요 없잖아. 상민아. 세아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섞였다. 내가 언제부터 그런 일을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나? 휴가든 아니든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는 게 내 성격이야. 오상민은 잠시 침묵했다. 세아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특임단 시절부터 정익한 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알겠어. 뭘 원해? 오상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식 수사가 가능한지 알아봐. 그리고 혹시 위장 수사도 할 수 있는지. 세아의 목소리에는 이미 계획이 서 있는 듯했다. 누나, 설마? 오상민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에서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윤세아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응. 작전명은 실현이야.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든 비리의 뿌리를 뽑아낼 거야. 오상민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윤세아가 단지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이 거대한 불의 앞에 단호하게 맞서는 사람이었다. 특전사 시절 그녀의 정의감은 때로는 무모해 보였지만 결국 모두의 신뢰를 얻어냈다. 알겠어, 누나. 내일까지 자료 정리해서 연락할게.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일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휴가는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오상민은 약속대로 윤세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누나, 자료 정리 끝났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 그는 이재호의 과거, 범죄 기록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목록, 그리고 그와 연결된 부패한 정치인과 경찰의 명단을 보고했다. 이재호는 단순한 동네 건달이 아니야. 지역 경찰서 형사과 팀장이랑 개인적으로 친하고 시의원 한 명과도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그동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야. 세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역시 그렇군. 뿌리가 깊어.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 오상민이 말을 이었다. 헌병대에서는 민간 범죄 수사도 가능하고 특히 군 관련 인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정당한 수사 사유가 돼. 우리가 직접 나설 수 있다는 뜻이지. 세아는 오상민의 보고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위장 수사는 그녀가 핵심을 물었다. 가능해. 여군 헌병 2명을 헬스장 회원으로 위장 배치할 수 있어. 김소영 상사하고 박미라 상사인데 둘 다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격투 실력도 뛰어나. 오상민의 말에 세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완벽한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모두 갖춰진 것이다. 한편 그 시각 헬스장에서는 이재호가 평소처럼 활개를 치고 있었다. 어제 윤세아와의 일 때문에 기분이 상했지만 그는 곧 잊어버렸다. 그냥 깡센 아줌마 하나였겠지. 별거 아니야.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때 헬스장 문이 열리며 2명의 여성이 들어왔다. 김소영 상사와 박미라 상사였지만 지금은 평범한 헬스장 회원으로 위장한 상태였다. 김소영은 28살로 헌병대에서도 격투 실력으로 유명한 인물이었고 박미라는 31살로 탁월한 분석 능력을 가진 수사 전문가였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다니게 된 김지현이에요. 김소영이 가명을 대며 인사했다. 저는 박혜진이고요. 잘 부탁드려요. 박미라도 자연스럽게 연기했다. 이재호는 2 사람을 보자마자 관심을 보였다. 오, 새 회원들이네요. 여기 사장이랑은 아는 사이고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의 눈이 번뜩였다.
새로운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처럼. 김소영과 박미라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예상대로 이재호가 접근해왔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운동 분위기가 어떤가요? 김소영이 자연스럽게 물었다. 이재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좋죠. 좋고 말고. 특히 저 같은 사람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전하고. 그의 오만함은 끝이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헬스장 문이 다시 열리며 윤세아가 들어왔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운동복 차림이었다. 이재호는 세아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어제 그 아줌마가 왜 또 왔지? 그의 불안감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윤세아는 이재호를 무시하고 조용히 자신의 운동을 시작했다. 김소영과 박미라는 자연스럽게 세아 근처에서 운동을 시작했다. 이재호는 여전히 세아가 못마땅했다. 어제 자존심에 입은 상처 때문이었다. 그는 김소영과 박밀에게 다가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야, 새로운 아가씨들. 저기 있는 아줌마 조심해요. 어제 나한테 대들었거든. 김소영이 연기하며 물었다. 어머,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재호는 어제 있었던 일을 부풀려 이야기했다. 별것도 아닌 일로 시비를 걸더라고. 요즘 아줌마들이 좀 센 것 같아. 박미라는 이재호의 발언을 놓치지 않고 기억했다. 이런 발언들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세아를 보며 말했다. 저분은 운동 자세가 정말 좋으시네요. 전문가 같아 보여요? 이재호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기분이 나빠졌다. 전문가라니 그냥 헬스장에서 배운 정도겠죠. 세아는 여전히 자신의 운동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주변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 그녀는 이재호가 자신을 향한 적개심을 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녀의 완벽한 계획 속으로 그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이재호는 김소영과 박밀에게서 시선을 떼고 다시 윤세아에게 다가갔다. 어제 뺨을 맞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녀의 냉정한 태도가 그의 자존심을 심하게 긁어댔기 때문이었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굴복시켜야 했다.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이 동네에서 그의 위신은 땅에 떨어질 터였다. 아줌마, 어제 대화가 좀 불쾌하게 끝났는데 오늘은 좀 더 친하게 지내봐요. 이재호는 비웃음 섞인 말투로 말했다. 윤세아는 운동을 멈추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겨울 호수처럼 깊고 차가웠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이재호는 세아의 무미건조한 반응에 더욱 심술이 났다. 선을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 그는 이 말을 다시 꺼내 그녀를 조롱하려 했다. 그대로의 뜻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은 선을 넘은 행동이죠. 그리고 그것은 범죄입니다. 세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범죄, 이재호는 코웃음을 쳤다.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래요? 아줌마가 법무부 직원이라도 돼요. 요즘 세상이 너무 예민한 것 아니에요. 그의 오만함은 끝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소영과 박미라는 이재호의 발언을 놓치지 않고 기억했다. 이런 발언들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박미라는 재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머릿속에 각인시키며 그의 심리 상태와 범죄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다. 세아는 물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접촉은 범죄입니다. 범죄. 그녀는 범죄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하며 그를 조롱했다. 이재호는 세아의 조롱의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다. 야, 아줌마, 여기서 나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재호는 헬스장 바닥에 침을 뱉으며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커지자 헬스장에 남아있던 몇몇 회원들은 겁에 질려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협박으로 들리는데요. 세아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말했다. 협박이 아니라 충고야. 이재호는 비웃으며 말했다. 아줌마 같은 분은 조용히 운동만 하시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은데. 바로 그때였다.
이재호는 갑자기 한 발짝 다가서더니 세아가 들고 있던 물통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물통 뚜껑이 열리면서 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아줌마. 운동하다가 손에 힘이 빠졌나 보네. 이재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세아의 눈빛이 순간 살기로 가득 찼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상대방의 손길을 무시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저도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세아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재호는 그녀의 태도에 흥미를 느끼며 말했다. 하하, 아줌마 방식이 뭔데 한 주먹 할 줄 아나? 세아는 대답 대신 젖은 수건을 집어들어 바닥에 흩뿌려진 물을 닦았다. 이재호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청소라도 하게. 아니요, 아닙니다. 방금 전 헬스장 직원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곳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재호 씨는 경찰서와도 친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마치 707 특임단의 작전처럼. 세아의 말에 이재호는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707 특임단이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게 무슨 헛소리야. 이재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세아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세아는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충고 하나 하죠? 이재호 씨. 당신은 혼자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당신의 망상은 곧 현실이 될 겁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헬스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이재호는 헬스장 바닥에 널브러진 물통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윤세아가 헬스장을 나선 뒤 이재호는 분노와 혼란에 휩싸였다. 그는 헬스장 바닥에 떨어진 물통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다. 야, 저 아줌마 정체가 뭐야? 그는 즉시 자신의 오른팔인 박철수를 불러냈다. 철수야, 그 여자 신상 당장 다시 알아봐. 뭔가 수상해. 그냥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야.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재호의 지시를 따랐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이재호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왔지만 단 한 번도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대와 마주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헬스장에는 어제와는 다른 기운이 감돌았다. 이재호가 헬스장에 나타나자 헬스장 직원들과 회원들은 그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운동에 집중했다. 그들은 이재호의 분노가 어떤 식으로 터져 나올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이재호는 헬스장 구석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윤세아의 신상 정보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초조했다. 그는 자신의 본능이 뭔가 큰 실수를 저지를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박철수가 초조한 표정으로 헬스장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형님, 알아봤습니다. 박철수는 이재회에게 봉투를 건넸다. 이재호는 봉투를 뜯어 그 안에 서류를 꺼내 보았다. 서류에는 윤세아의 가명인 강미현이라는 이름과 나이 그리고 주소가 적혀 있었다. 뭐야, 이게 다야. 직업은 사는 곳은. 이재호는 서류를 던지며 소리쳤다. 형님, 헬스장 회원 명부에 이름과 나이만 적혀 있었습니다. 직업란은 비어 있었고 사는 곳은 아파트 단지 주소만 나와 있어서 정확한 호수를 알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재호는 분노에 찬 눈으로 박철수를 노려보았다. 이런 쓸모없는 놈. 그래서 그 여자가 그냥 아줌마라는 거야. 박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형님, 제 생각에도 뭔가 이상합니다. 그냥 평범한 아줌마가 형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재호는 박철수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래, 뭔가 있어.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이재호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영사님, 이재호입니다. 요즘 저한테 좀 이상한 여자가 접근해서요. 신상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이재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가득했다. 그의 상대는 지역 경찰서 형사과 김영사였다. 김영사는 이재호에게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그의 범죄를 눈감아주는 부패한 경찰이었다. 이재호 씨, 제가 요즘 바빠서요. 다음에 전화하세요. 김영사는 대충 전화를 끊으려 했다. 형사님, 저한테 뺨을 때린 여자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제가 맞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이재호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김영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재호의 말을 듣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조용히 지내요. 위에서 눈치 보는 일이 많아서. 이재호는 전화를 끊고 안심했다. 김영사가 나선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거만함을 되찾았다. 그래, 그까짓 아줌마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쪼그라들 필요가 없지.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의 눈에는 다시금 오만함이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한편 윤세아는 최우식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재호의 과거 행적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목록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역시 조직적이네. 세아는 중얼거렸다. 헬스장뿐만 아니라 주변 마사지소, 노래방, 주점까지 사실상 이재호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장소들을 꼼꼼히 확인하며 자신만의 작전 지도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다. 놈의 뿌리는 깊고 동료들은 많아. 한 번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해. 그녀는 계획을 다듬고 또 다듬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김소영에게서 온 문자였다. 목표 인물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언가 조사하려는 것 같습니다. 세아는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이재호 같은 유형은 위협을 느끼면 먼저 상대방을 조사하려 들기 마련이다. 그것은 그의 약점이었다. 그녀는 이재호가 자신의 소나기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음을 느꼈다. 네가 뭘 하든 결국은 내 손바닥 아니야.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결의로 빛났다. 윤세아가 헬스장을 나선 뒤에도 이재호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이 동네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대놓고 대든 여자는 처음이었다. 그것도 겁에 질리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다. 그의 손에 뺨을 맞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세아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나 경멸이 아니었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와도 같은 숨 막히는 압도적인 기운이었다. 이재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형님, 괜찮으세요? 그때 옆에 서 있던 헬스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묻어 있었다. 이재호는 그를 향해 소리쳤다. 야, 뭐가 괜찮아? 지금 내가 쪽팔린 꼴을 당했는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던 이재호는 문득 뭔가를 깨달은 듯 헬스장 사장에게 다가갔다. 아까 내가 말한 거, 그 여자 신상, 당장 털어와. 이름부터 사는 곳까지. 당장.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다. 헬스장 사장은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편 헬스장을 나온 윤세아는 곧장 근처의 한 카페로 향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이재호의 행동은 이미 그녀의 예측 범위 안에 있었다. 그녀의 신상을 알아내려 할 것이고 그녀가 평범한 시민임을 확인한 후에는 보복을 가하려 할 것이 뻔했다. 그녀는 그것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재호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그의 파멸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복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타올랐다. 세아는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이재호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자 예상대로 여러 기사들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그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다. 폭행, 협박, 성추행 조직 폭력. 그의 범죄 이력은 화려했고 그때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가볍게 넘어갔다는 사실에 세아의 미간은 더욱 찌푸려졌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들이었다. 이재호라는 사람 때문에 헬스장 다니기가 무서워요.
맨날 여자들한테 시비 걸고 추행해요. 저도 피해자예요. 신고했는데 경찰이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재호가 경찰서랑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우리 동네 상인들도 다 그 사람 눈치 봐요. 보호비 명목으로 돈 뜯어가고. 세아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이재호의 만행은 단순한 개인적인 불쾌감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그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법과 공권력마저 조롱하고 있었다. 세아는 이런 불의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에는 정의감이 끓어올랐다. 놈은 습관이야. 이젠 멈춰야 해.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준장이라는 계급장이 없어도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때 헬스장 여직원이 카페로 들어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는 아까 헬스장에서 이재회에 시달리던 그 직원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저기, 아까 헬스장에서 직원이 말을 꺼내자 세아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직원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조용히 속삭였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재호 씨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경찰서에도 아는 사람들이 있고 이 동네 상인들 대부분이 그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그리고는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하지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더욱 강한 결의가 느껴졌다. 직원은 그녀의 눈빛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신뢰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세아는 그녀가 남긴 말들을 곰곰이 생각했다. 이재호의 범죄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거대한 부패의 사슬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한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러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세아는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하나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낮고 단호해졌다. 상민아, 나야. 전화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휴가 중인데 왜 전화를 무슨 일이야? 전화의 상대는 세아의 707 특임단 동기이자 현재는 헌병대 수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오상민이었다. 좀 알아봐야 할 게 있어. 이재호라는 인물에 대해서. 세아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다. 오상민의 목소리가 점점 심각해졌다. 누나,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휴가 중에 굳이 그런 일에 휘말릴 필요 없잖아. 상민아? 윤세아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섞였다. 내가 언제부터 그런 일을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나. 휴가든 아니든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는 게 내 성격이야. 오상민은 잠시 침묵했다. 세아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특임단 시절부터 정의감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오상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겠어. 뭘 원해? 정식 수사가 가능한지 알아봐. 그리고 혹시 위장 수사도 할 수 있는지. 세아의 목소리에는 이미 완벽한 계획이 서 있는 듯했다. 오상민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다. 누나 설마? 세아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응. 작전명은 실현이야.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든 비리의 뿌리를 뽑아낼 거야. 오상민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윤세아가 단지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이 거대한 불의 앞에 단호하게 맞서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오상민은 약속대로 윤세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누나 자료 정리 끝났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 그는 이재호의 과거 범죄 기록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목록, 그리고 그와 연결된 부패한 정치인과 경찰의 명단을 보고했다. 이재호는 단순한 동네 건달이 아니야. 지역 경찰서 형사과 팀장이랑 개인적으로 친하고 시의원 한 명과도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그동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야. 세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역시 그렇군. 뿌리가 깊어.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 오상민이 말을 이었다.
헌병대에서는 민간 범죄 수사도 가능하고 특히 군 관련 인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정당한 수사 사유가 돼. 우리가 직접 나설 수 있다는 뜻이지. 세아는 오상민의 보고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위장수사는 그녀가 핵심을 물었다. 가능해. 여군 헌병 2명을 헬스장 회원으로 위장 배치할 수 있어. 김소영 상사하고 박미라 상사인데 둘 다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격투 실력도 뛰어나. 오상민의 말에 세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완벽한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모두 갖춰진 것이다. 한편 그 시각 헬스장에서는 이재호가 평소처럼 활개를 치고 있었다. 어제 윤세아와의 일 때문에 기분이 상했지만 그는 곧 잊어버렸다. 그냥 깡센 아줌마 하나였겠지. 별거 아니야.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때 헬스장 문이 열리며 2명의 여성이 들어왔다. 김소영 상사와 박미라 상사였지만 지금은 평범한 헬스장 회원으로 위장한 상태였다. 김소영은 28살로 헌병대에서도 격투 실력으로 유명한 인물이었고 박미라는 31살로 탁월한 분석 능력을 가진 수사 전문가였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다니게 된 김지현이에요. 김소영이 가명을 대며 인사했다. 저는 박혜진이고요. 잘 부탁드려요. 박미라도 자연스럽게 연기했다. 이재호는 2 사람을 보자마자 관심을 보였다. 오호, 새 회원들이네요. 여기 사장이랑은 아는 사이고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의 눈이 번뜩였다. 새로운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처럼. 김소영과 박미라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예상대로 이재호가 접근해왔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운동 분위기가 어떤가요? 김소영이 자연스럽게 물었다. 이재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좋죠. 좋고 말고. 특히 저 같은 사람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전하고. 그의 오만함은 끝이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헬스장 문이 다시 열리며 윤세아가 들어왔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운동복 차림이었다. 이재호는 세아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어제 그 아줌마가 왜 또 왔지? 그의 불안감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윤세아는 이재호를 무시하고 조용히 자신의 운동을 시작했다. 김소영과 박미라는 자연스럽게 세아 근처에서 운동을 시작했다. 이재호는 여전히 세아가 못마땅했다. 어제 자존심에 입은 상처 때문이었다. 그는 김소영과 박미에게 다가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야, 새로운 아가씨들. 저기 있는 아줌마 조심해요. 어제 나한테 대들었거든. 김소영이 연기하며 물었다. 어머,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재호는 어제 있었던 일을 부풀려 이야기했다. 별것도 아닌 일로 시비를 걸더라고. 요즘 아줌마들이 좀 센 것 같아. 박미라는 이재호의 발언을 놓치지 않고 기억했다. 이런 발언들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재호는 김소영과 박미렉에서 시선을 떼고 다시 윤세아에게 다가갔다. 어제 뺨을 맞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녀의 냉정한 태도가 그의 자존심을 심하게 긁어댔기 때문이었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굴복시켜야 했다.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이 동네에서 그의 위신은 땅에 떨어질 터였다. 아줌마, 어제 대화가 좀 불쾌하게 끝났는데 오늘은 좀 더 친하게 지내봐요. 이재호는 비웃음 섞인 말투로 말했다. 윤세아는 운동을 멈추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겨울 호수처럼 깊고 차가웠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이재호는 세아의 무미건조한 반응에 더욱 심술이 났다. 선을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 그는 이 말을 다시 꺼내 그녀를 조롱하려 했다. 그대로의 뜻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은 선을 넘은 행동이죠. 그리고 그것은 범죄입니다. 세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범죄. 이재호는 코웃음을 쳤다.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래요. 아줌마가 법무부 직원이라도 돼요. 요즘 세상이 너무 예민한 것 아니에요. 그의 오만함은 끝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소영과 박미라는 이재호의 발언을 놓치지 않고 기억했다. 이런 발언들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박미라는 재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머릿속에 각인시키며 그의 심리 상태와 범죄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다. 세아는 물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접촉은 범죄입니다. 범죄. 그녀는 범죄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하며 그를 조롱했다. 이재호는 세아의 조롱에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다. 야, 아줌마, 여기서 나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재호는 헬스장 바닥에 침을 뱉으며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커지자 헬스장에 남아있던 몇몇 회원들은 겁에 질려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협박으로 들리는데요. 세아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말했다. 협박이 아니라 충고야. 이재호는 비웃으며 말했다. 아줌마 같은 분은 조용히 운동만 하시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은데. 바로 그때였다. 이재호는 갑자기 한 발짝 다가서더니 세아가 들고 있던 물통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물통 뚜껑이 열리면서 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아줌마. 운동하다가 손에 힘이 빠졌나 보네. 이재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세아의 눈빛이 순간 살기로 가득 찼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상대방의 손길을 무시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저도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세아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재호는 그녀의 태도에 흥미를 느끼며 말했다. 하하, 아줌마 방식이 뭔데 한 주먹 할 줄 아나? 세아는 대답 대신 젖은 수건을 집어들어 바닥에 흩뿌려진 물을 닦았다. 이재호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청소라도 하게. 아니요, 아닙니다. 방금 전 헬스장 직원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곳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재호 씨는 경찰서와도 친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마치 707 특임단의 작전처럼. 세아의 말에 이재호는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707 특임단이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게 무슨 헛소리야. 이재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세아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세아는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충고 하나 하죠. 이재호 씨, 당신은 혼자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당신의 망상은 곧 현실이 될 겁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헬스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이재호는 헬스장 바닥에 널브러진 물통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재호는 헬스장 바닥에 널브러진 물통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707 특임단. 그 단어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설마 그 여자 이재호는 자신의 망상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오른팔인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철수야, 지금 당장 그 여자 신상 다시 털어와. 이름부터 사는 곳까지, 그리고 직업까지 707 특임단이라는 말까지 들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아와.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다. 박철수는 형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형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편 윤세아는 헬스장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재호,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녀는 이재호가 자신을 조사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그녀가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였다. 그녀는 이재호가 자신의 소나기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음을 느꼈다. 네가 뭘 하든 결국은 내 손바닥 아니야. 그녀는 완벽한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철수는 헬스장에 나타나 헬스장 사장에게 다가갔다. 사장님, 어제 그 아줌마 말인데요. 회원 명부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헬스장 사장은 박철수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재호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다.
그건 개인 정보라서. 사장이 머뭇거리자 박철수는 위협적으로 말했다. 형님이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이름이랑 나이 정도만. 사장은 어쩔 수 없이 회원 명부를 꺼냈다. 박철수는 명부에서 윤세아의 가명인 강미현을 찾아냈다. 이름과 나이, 그리고 주소, 그리고 빈 직업란. 박철수는 명부를 꼼꼼히 살피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형님,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 같은데요. 그는 이 정보를 가지고 이재회에게 보고했다. 이재호는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다. 평범한 아줌마가 그런 눈빛을 가질 리 없어. 뭔가 더 있을 거야.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내가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굴러봤는데 저런 눈빛을 가진 여자는 처음이야. 이재호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 오후 헬스장에는 윤세아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의 등장에 이재호는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이재호의 조직원 2명이 함께 있었다. 이재호는 윤세아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강미현 씨. 어제 대화가 좀 불쾌하게 끝났는데 오늘은 좀 더 친하게 지내봐요. 그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윤세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운동하러 온 것뿐입니다. 운동도 좋지만 사람 사는 게 어디 운동만 하고 사나요? 이재호가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미연 씨는 직업이 뭐예요? 회원 명부에 안 적혀 있던데. 세아는 이재호가 자신을 조사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개인적인 질문에는 답할 의무가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다. 이재호는 세아의 태도에 짜증이 섞였다. 아이고, 또 그런 식으로 나오네? 사회생활 하려면 좀 융통성 있게 살아야죠. 윤세아는 이재호의 말에 차분하게 대답했다. 융통성이라? 그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겠죠? 이재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괴롭힌다고 내가 언제 누굴 괴롭혔어요? 그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어제 제가 원하지 않는데도 신체 접촉을 시도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개인 정보를 캐묻고 계시고요. 세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회원들이 하나둘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이재호는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아 더욱 화가 났다. 야, 미현 씨, 여기서 나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재호가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다. 세아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사실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이재호의 조직원 중 한 명이 속삭였다. 형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재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를 갈았다. 공개적으로 여자 한 명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좋아, 미현 씨. 계속 그렇게 나올 거면 어쩔 수 없지. 이재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 동네에서 나한테 맞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세아는 이재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협박으로 들리는데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야. 이재호가 비웃으며 말했다. 미연 씨 같은 분은 조용히 운동만 하시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은데. 그 순간 세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세아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하시겠다면 저도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이재호는 조직원들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하루 종일 윤세아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이재호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다. 형님, 그냥 아줌마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야, 너는 몰라. 이재호가 담배를 깊게 빨며 말했다. 내가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굴러봤는데 저런 눈빛을 가진 여자는 처음이야. 다른 조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래도 그냥 아줌마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 뭔가 있어. 이재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 여자 말투며 눈빛이며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재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오늘 몰래 찍은 윤세아의 뒷모습이었다. 야, 이 사진 가지고 아는 형들한테 물어봐.
혹시 경찰이나 검찰 쪽 사람인지. 이재호가 지시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조직원 중 한 명이 휴대폰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형님, 이거 보세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화면에는 군 관련 뉴스가 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사에 윤세아의 사진이 있었다. 물론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거 그 아줌마 아니에요. 조직원이 기사를 자세히 보더니 말했다. 이재호가 화면을 빼앗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기사 제목은 여군 최초 특전 여단장 임명 윤세아 중령의 파격 인사였다. 뭐라고? 이재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중령이면 장군 아니에요? 박철수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이재호는 기사를 끝까지 읽어보았다. 707 특임단 교관 출신 여군 최초 특전 여단장, 현재 이 주간 휴가 중이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었다. 야야야, 이 여자 그냥이 아니야. 군대에서 장군이래. 이재호가 공포에 질린 채로 소리쳤다. 조직원들의 얼굴도 모두 하얗게 변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였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재호는 머리를 감싸며 소리쳤다. 현직 장군한테 걸었다는 얘기야. 끝났다. 완전히 끝났어. 조직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며 우왕좌왕했다. 그때 이재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경찰서 김영사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평소 이재호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던 부패한 경찰이었다. 여보세요, 형사님. 이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이재호, 너 요즘 뭔 짓 하고 다녀? 김영사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헌병대에서 너 관련해서 수사 의뢰가 들어왔어. 민간인 대상 성추행 및 협박 혐의로. 김영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재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헌병대요? 그래. 그리고 피해자가 현직 장군이라더라. 이번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전화를 끊은 이재호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다. 끝났다. 정말 끝났어.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재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후의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다. 흔적 없이 보내버려야 해. 이재호의 눈빛은 미쳐 있었다. 조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야들아, 우리가 장군한테 손댔다는 게 알려지면 다 죽는 거야.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야 해. 이재호가 다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형님, 상대가 장군인데 한 조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거야. 다치게는 하지 말고 기억만 잃게 하는 거야. 이재호가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한편 헬스장 건물 정문으로 대형 차량 2대가 도착했다. 군 번호판을 단 차량이었다. 첫 번째 차선은 오상민 중령이 내렸고 두 번째 차선은 특임단 부단장과 합참 민사총괄 부장이 내렸다. 이재호와 조직원들은 창문을 통해 이 모습을 보고 완전히 사색이 되었다. 저기 군대 차잖아요? 한 조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군 계급장, 저분들 다 높은 사람들 같은데. 박철수가 공포에 질린 채로 중얼거렸다. 이재호는 창문 옆에 바짝 달라붙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군인들이 헬스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완전히 절망했다. 끝났다. 정말 끝났어. 이재호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조직원들도 모두 공포에 떨고 있었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큰 소리 치며 살았던 그들에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해요? 박철수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이재호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허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끝없는 절망과 공포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헬스장 문이 열리고 오상민 중령을 비롯한 군 간부들이 당당하게 들어섰다. 그들의 등장은 헬스장 안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헬스장 직원들과 남아있던 몇몇 회원들은 갑자기 나타난 군인들의 모습에 놀라 숨을 죽였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었다. 바로 그때 윤세아가 조용히 자신의 운동을 마치고 수건으로 땀을 닦았다. 그녀는 오상민 중령에게 다가가 경례를 올렸다. 여단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오상민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찼다. 헬스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동안 평범한 회원으로만 알고 있던 윤세아가 군의 고위 간부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세아를 바라보았다. 윤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다. 수고했어요, 오 중령. 상황은 어떻게 되었나요? 목표 인물과 관련자들의 모든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과거 피해자들의 진술서도 접수받았고요. 오상민이 보고했다. 그때 특임단 부단장이 다가왔다. 여단장님, 이제 정식으로 신분을 공개하시겠습니까? 윤세아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헬스장 직원들과 남아있던 몇몇 회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세아는 결정했다. 그녀는 헬스장 중앙으로 걸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육군 707 특임단 여단장 윤세아 중령입니다. 헬스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윤세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조사하기 위해 민간인으로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윤세아가 계속 설명했다. 헬스장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재호 씨는 현재 대한민국 헌병대에서 수사 중입니다. 성추행, 협박, 조직폭력 등 여러 혐의로 말이죠. 오상민이 대신 답했다. 바로 그때 헬스장 문이 벌컥 열리며 이재호와 그의 조직원들이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은 이미 패닉 상태였다. 야야, 잠깐만 나 몰랐다고. 그런 줄 알았으면 절대 안 했다고. 이재호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윤세아는 무표정하게 이재호를 바라보았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장군님인 줄 알았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장군이 아니면 성추행해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윤세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이재호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오상민이 이재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이재호 씨, 당신은 현직 장군에 대한 성추행 및 협박 혐의로 체포됩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재호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 순간 헬스장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정식 수사권을 가진 경찰들이 도착한 것이었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 당신이 저질러온 모든 범죄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세아가 이재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재호의 조직원들도 하나둘 경찰에게 연행되기 시작했다. 박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형님,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이재호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다. 나 정말 몰랐다고, 민간인인 줄 알았다고. 윤세아는 차갑게 대답했다. 몰랐다는 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들은 상대가 누구든 범죄였어요. 경찰들이 이재호에게 수갑을 채우자 헬스장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헬스장 직원 중 한 명이 윤세아에게 다가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괜찮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윤세아가 따뜻하게 말했다. 그때 김소영과 박미라도 윤세아에게 다가와 경례를 올렸다. 여단장님, 위장 수사 완료되었습니다. 김소영이 보고했다. 수고 많았어요. 두 분 덕분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윤세아가 격려했다. 이재호가 연행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경찰과 헌병들에게 다가가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저도 피해를 봤어요. 가게에서 돈도 안 내고 행패를 부렸는데 저희 딸도 그 사람 때문에 헬스장 다니기를 무서워했어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오상민이 윤세아에게 말했다. 누나, 이제 지역 전체가 변할 것 같네. 그래야죠.
모두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야 하니까요. 윤세아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답했다. 이재호의 조폭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오랫동안 지역을 지배해온 폭력의 사슬이 드디어 끊어진 거였다.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 헬스장에는 이전에 없던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긴장과 두려움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이재호의 체포 소식은 삽시간에 지역사회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동안 그의 폭력에 시달리던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던 주민들은 기쁨과 함께 용기를 얻었다. 한때 이재호의 힘을 믿고 그를 따랐던 조직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거나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그의 힘은 허세였고 그의 권력은 한낱 모래성이었다. 한편 윤세아는 이재호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한 후 다시 부대로 복귀했다. 그녀의 짧은 휴가는 뜻밖의 작전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녀는 그 어떤 후회도 없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 깊은 만족감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되찾았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휴가는 충분히 의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휴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재호가 저지른 비리와 부패의 뿌리를 완벽하게 뽑아내기로 결심했다. 윤세아는 부대 복귀 후 곧바로 오상민 중령에게 연락했다. 상민아 이재호 사건을 계기로 이 동네 부패 사슬 전체를 수사할 수 있도록 민간인 신분으로 위장 수사팀을 꾸릴 수 있을까? 그녀의 제안에 오상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누나, 이재호 하나로 끝내기 아쉬운 건 알겠지만 휴가도 끝났고 이건 좀 무리 아닐까? 하지만 윤세아의 의지는 확고했다. 상민아, 나는 이 사건이 단지 이재호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 이재호 같은 괴물을 만들어낸 사회의 병폐를 뿌리 뽑아야 해. 오상민은 그녀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누나. 그럼 헌병대 수사팀을 꾸려서 누나가 지휘하는 작전을 펼쳐보자. 헌병대 내부에 이재호와 연루된 비리 경찰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끼리만 움직이는 게 좋겠어. 그들의 은밀한 작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작전명은 뿌리 뽑기. 그들은 가장 먼저 이재호와 유착 관계에 있던 경찰서 형사과 김영사를 타겟으로 삼았다. 김영사는 이재호에게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그의 범죄를 눈감아주는 역할을 해왔다. 오상민은 위장 요원들을 이용해 김영사의 비리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통화 녹음 금품, 수수 현장 촬영, 그리고 이재호와의 비밀 회동 장소 등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수집되었다. 한편 이재호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후회하며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윤세아라는 여군 장교에게 망신을 당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심하게 긁어댔다. 그는 분노와 함께 끝없는 후회에 휩싸였다. 내가 왜 그 아줌마를 건드렸을까? 그는 밤마다 소리 내어 울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허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끝없는 절망과 공포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김소영과 박미라는 이재호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헬스장 회원으로 다니고 있었다. 물론 이제는 진짜 운동을 위해서였다. 그들은 헬스장 분위기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이재호의 눈치를 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헬스장 사장은 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두 분 덕분에 이 헬스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원들도 늘어났고 분위기도 이렇게 좋아졌고요. 김소영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미라는 덧붙였다. 이재호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죠. 그녀의 말에 헬스장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재호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불의를 보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의 용기를 이끌어낸 것이다. 윤세아의 지휘 아래 진행된 뿌리 뽑기 작전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헌병대 위장 요원들은 이재호와 유착 관계에 있던 부패 경찰들과 정치인들의 비리 증거를 하나둘씩 수집했다. 그들의 은밀한 움직임은 마치 거미줄처럼 이재호의 주변 인물들을 옥죄어 갔다. 윤세아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지휘하며 증거 수집의 정확성과 완벽함을 기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이재호 일당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든 사회의 병폐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었다. 가장 먼저 타겟이 된 인물은 지역 경찰서 형사과 김영사였다. 그는 이재획에서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고 그의 범죄를 눈감아주는 역할을 해왔다. 김소영 상사와 박미라 상사는 김영사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들은 김영사가 이재호의 조직원들과 비밀리에 만나는 장소 금품을 주고받는 장면 등을 촬영했다. 증거는 완벽했고 이제 남은 것은 그를 체포하는 일뿐이었다. 김영사는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평소처럼 이재호의 수감 소식을 듣고 안도하며 다른 조직 폭력배들과 새로운 거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에 대한 욕심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헌병대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다. 김영사, 당신은 이재호 일당과의 유착 관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체포됩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자 그는 겁에 질린 채 떨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김영사의 체포 소식은 이재호와 유착 관계에 있던 다른 부패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헌병대가 이재호 사건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그 배후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세상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때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힘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윤세아는 이재호 사건을 계기로 지역사회 전체의 부패 사슬을 끊어내고 있었다. 이재호의 재판은 한 달 뒤에 열렸다. 그는 성추행, 협박, 조직폭력, 그리고 경찰 유착 혐의 등 여러 가지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그의 변호인은 그가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윤세아의 진술 헌병대 위장 수사팀이 수집한 증거물, 그리고 이재획에 피해를 입었던 수많은 주민들의 진술서가 제출되었다. 증거들은 이재호의 변명할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재판장에서 이재호는 변명할 수 없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깨달았다. 특히 윤세아의 증언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았다. 그는 자신이 이 동네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힘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행동하는 용기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윤세아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말은 이재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었는지 깨달았다. 결국 이재호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그의 조직원들도 각각 처벌을 받았다. 이재호의 몰락은 이 지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동안 그의 폭력에 시달리던 상인들은 이제 보호비를 내지 않아도 되었고 주민들은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재호가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이재호의 몰락 이후 그가 운영하던 모든 사업체들은 문을 닫았다. 헬스장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고 주변 상권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과 공포가 아닌 평온함과 희망이 어려 있었다. 한 사람의 용기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낸 것이다. 윤세아는 이 모든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휴가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마무리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한 달이 지난 후 헬스장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이재호와 그의 조직원들이 사라진 후 지역 전체에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윤세아는 오늘도 어김없이 헬스장을 찾았다. 휴가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했지만 그녀는 저녁 시간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장군님. 헬스장 직원이 밝은 표정으로
윤세아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아, 네. 그럼 세아 회원님.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도 물통 뚜껑 단단히 닫아 드릴게요. 윤세아는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헬스장 안에서는 이전과 달리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운동하고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소영 상사와 박미라 상사도 계속해서 이곳 회원으로 다니고 있었다. 물론 이제는 진짜 운동을 위해서였다. 선배님, 오늘 운동 어떠세요? 김소영이 다가와서 말했다. 좋아요.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어서. 윤세아가 대답했다. 박미라도 웃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평범한 헬스장이 된 것 같아요. 그때 헬스장 사장이 윤세아에게 다가왔다. 얼굴에는 깊은 감사의 표정이 어려 있었다. 장군님, 아니 세아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장이 진심으로 말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윤세아가 겸손하게 답했다. 아니에요. 덕분에 이 헬스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원들도 늘어났고 분위기도 이렇게 좋아졌고요. 사장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다. 실제로 이재호가 사라진 후 헬스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두려워서 다니지 못했던 여성 회원들이 다시 돌아왔고 새로운 회원들도 많이 가입했다. 특히 여성 회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사장이 계속 말했다. 윤세아는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운동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긴장이나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한 여성 회원이 윤세아에게 다가왔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혹시 세아님이시죠? 저 김민정이라고 해요. 그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세아가 친근하게 답했다. 실은 제가 예전에 그 사람 때문에 이 헬스장 다니기를 포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소식을 듣고 다시 등록했어요. 민정이 고마워하며 말했다. 그러셨군요. 이제 마음 편히 운동하세요. 윤세아가 따뜻하게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민정이 깊게 고개 숙이며 인사했다. 이런 일은 민정만이 아니었다. 이재호 때문에 피해를 봤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근처 상점 사장들도 마찬가지였다. 더 이상 보호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협박을 당할 걱정도 없어졌다. 이재호의 몰락은 이 지역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가 휘두르던 폭력과 부패의 그림자가 걷히자 오랫동안 숨죽여 살아가던 사람들은 비로소 자유를 되찾았다. 헬스장뿐만 아니라 이재호가 운영하던 마사지소와 주점 등도 모두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다. 특히 이재호와 유착 관계에 있던 부패한 경찰들과 정치인들이 헌병대의 수사로 인해 모두 처벌받으면서 이 지역의 치안 시스템은 완전히 개편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공권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윤세아는 이런 변화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개인적인 불쾌감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휴가가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그녀는 준장이라는 계급장이 없어도 평범한 시민의 옷을 입고도 충분히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다. 이재호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그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그의 조직원들도 각각 처벌을 받았다. 이재호는 교도소에서 매일 후회하며 지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의 망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힘이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허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끝없는 절망과 후회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누나 그 사람 면회 올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계속 말한대. 오상민이 윤세아에게 전해주었다. 그래도 이미 늦었죠.
그동안 피해 입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윤세아가 차분하게 답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이재호의 과거 범죄들이 줄줄이 드러났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고통받았는지 알 수 있었다. 이재호의 폭력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이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경찰서도 많이 변했어. 오상민이 말했다. 부패한 경찰들도 다 정리되었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었대. 윤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죠.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범죄를 묵인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정의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운동을 마친 윤세아는 샤워를 하고 헬스장을 나섰다. 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길을 걸으며 윤세아는 지난 한 달을 돌아보았다. 단순한 휴가였던 시간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되찾았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휴가는 충분히 의미 있었다. 이재호의 몰락은 이 지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가 몰락한 이후 그와 연결되어 있던 부패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 심지어는 이재호에게 자금을 제공하던 더 큰 규모의 조폭 조직까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헌병대의 수사는 이재호 사건을 시작으로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는 작전으로 확대되었다. 윤세아는 비록 부대에 복귀했지만 이 모든 작전을 비밀리에 지휘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헌병대 수사팀은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여 모든 부패 세력들을 일망타진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명의 여군, 윤세아 중령의 용기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휴가 기간에 우연히 마주친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과 힘을 이용해 약자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했다. 그녀의 행동은 군대 내부에도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의 용기와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했다. 그녀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이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이재호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매일 후회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용감하고 강인한 여군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윤세아가 헬스장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다. 당신은 선을 넘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 말은 이제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뼈아픈 진실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다. 한편 윤세아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저녁 시간에 헬스장을 찾아 운동을 하고 있었다. 헬스장은 이제 그녀에게 두려움이나 불쾌함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정의를 실현한 장소이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되찾은 장소였다. 헬스장 직원들과 회원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세아님, 오늘 운동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세아 회원님. 그들의 밝은 미소는 윤세아에게 깊은 행복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정의 실현을 넘어 이 사회에 깊은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진정한 강함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행동하는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그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녀는 일상 속에서 조용히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과 정체성의 자부심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세아의 휴가는 이재호라는 한 남자의 몰락으로 끝났지만 그녀의 정의를 향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다. 그녀는 부대로 복귀하여 다시 707 특임단 여단장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의 지휘 아래 부대는 더욱 강력하고 정의로운 부대로 거듭났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병들에게 정의와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녀의 리더십은 모든 장병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이재호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이송되었고
그의 조직원들도 각각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은 뉴스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사람들은 한 여군, 장교의 용기에 감탄했고 이재호와 같은 범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환호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강자는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진정한 강자는 용기와 정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건 이후 윤세아는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그녀는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부대원들에게 돌렸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 부대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겸손함은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의의 여단장이라고 부르며 존경을 표했다. 그녀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했다. 오늘도 윤세아는 헬스장을 찾았다. 헬스장 안은 활기차고 평화로웠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있었고 더 이상 그들을 짓누르던 그림자는 없었다. 윤세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되찾았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었다. 선배님, 오늘 운동 어떠세요? 김소영이 다가와서 말했다. 좋아요.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어서. 윤세아가 대답했다. 박미라도 웃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평범한 헬스장이 된 것 같아요. 그때 헬스장 사장이 윤세아에게 다가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세아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헬스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윤세아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